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 함께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3일절 기념식 책 36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였다. 형이 아버지가 들을세라 조용히 말했다. 경태야, 우리 야학에 놀러 갈까? 누나들 공부하는 거 보러 가자. 야학? 좋아, 가자. 나는 형의 말에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누나네가 공부하는 공화당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날이 춥고 어두워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공화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네 처녀 총각들이 공화당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워낙 살며시 열긴 했지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문과에 앉은 미자 누나만 살짝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고는 다시 강단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누나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저기 있구나.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유리창 옆쪽 줄에 앉아서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삼촌이 나를 발견하고는 살풋 웃음을 보냈다. 나도 삼촌이 웃어주는 게 좋아서 마주 웃었다. 낡은 칠판이 걸린 강단에선 김 선생님이 얼굴이 붉어질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레 아침에 성내 관덕정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든 역사적 날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 3.1절에는 모두 관덕정으로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미국 놈들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어디 제대로 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3.1절 기념식에 참석합시다. 김 선생님은 응변을 하듯 힘주어 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들에게 물었다. 큰 누나, 성내에 갈 거야? 아니,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디? 다 큰 비바리가 어디 돌아다니냐고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다. 나는 큰 누나에게 물었는데 작은 누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삼촌한테 잘 말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실걸? 작은 누나가 말했다. 나도 성내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보내주실 리 없었다. 그런데 내 바람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다. 이튿날 아침 밥상에서 삼촌이 아버지에게 형과 나를 제주 읍내에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이다. 형님, 경수랑 경태를 성내에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만날 총구석에만 있으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넓은 세상을 보고 자라야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지요. 삼촌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줬다. 알았다. 조심해서 갔다 와라. 아버지는 뜻밖에도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다. 나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만큼 기뻤다. 형도 기쁜지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도 누나들이 성내에 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작은 나의 말처럼 비바리들이 어딜 갔냐며 단번에 말을 자르시는 거였다. 3월 1일 새벽 형과 나는 삼촌과 마을 청년들을 따라 집을 나섰다. 이웃 마을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 성내에 다다를 무렵에는 장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걷고 있었다. 경태야 조심해. 경찰관들이야. 경찰관들이 뭘 묻거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마. 동문교를 지날 무렵 형이 다리에서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경찰관들의 눈이 무서워 조심조심 걸어갔다. 처음으로 본 제주 읍내에는 놀라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 마을은 지사와 학교만 기와집인데 성내에는 큰 기와집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관덕정은 그 중에서도 큰 기와집인데다 앞마당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태극기를 든 사람도 있고 나처럼 빈손으로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제주 북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로 80년대 이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해서 우리도 금악 초등학교지만 예전엔 금악 국민학교였겠죠.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8회 3.1 운동 기념 대회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관덕정 마당에서 사람 구경만 했다. 사람들은 3.1 정신을 이어받아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이룩하자라는 말이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학생들은 미군은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북다리에서 만나자. 삼촌이 친구들과 시위대를 따라가면서 단단히 말했던 터라 형과 나는 길가에 서서 삼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새벽밥을 먹고 출발해서 한낮이 되었지만 사람 구경엔 정신이 팔려 배고픈 것도 잊고 있었다.
오후로 접어들자 거리가 조금 한산해졌다. 삼촌 언제 오지? 나는 삼촌이 와야 단팥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삼촌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말을 탄 경찰들이 북교 쪽으로 달려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며 길을 내주었다. 그런데 한 꼬마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만 말발굽에 깔리고 말았다. 저런! 아이가 다쳤어.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이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많이 다쳤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마 경찰들은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저런 놈들이 있나? 한 어른이 소리를 치더니 길가에 널려있는 돌멩이를 주워 들고 경찰들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널려있는 돌멩이를 주워 던지기 시작했다. 탕! 탕! 총소리가 들린 건 그 순간이었다. 총을 쏜다! 도망가자! 형이 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형을 따라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니 경찰서 막루에서 총을 쏘고 있었다. 관덕정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 바람에 관덕정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우리는 중앙통을 거쳐 동문교를 지났다.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질 않았다. 나는 동산에 올라가느라 숨이 턱까지 찼지만 총소리가 무서워 정신없이 달렸다. 금방이라도 총알이 날아와 우리를 꼬꾸라뜨릴 것만 같았다. 우리는 단숨에 화북다리까지 달려갔다. 경태야, 좀 쉬자. 이제 괜찮을 거다. 형의 말에 나는 다른 박질을 멈추었다. 삼촌은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 삼촌은 별일 없을 거다. 형은 별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삼촌이 다치거나 죽었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한참 뒤 삼촌이 친구들과 함께 화북다리 쪽으로 걸어왔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삼촌, 우리 여기 있어요. 나는 삼촌이 무사히 돌아온 게 기뻐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도 무사했구나. 난 너희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다고. 이제 한시름 놓겠네. 아, 다행이다. 삼촌도 우리를 보며 좋아했다. 삼촌, 다친 사람 많죠? 죽은 사람은 없나요? 형이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몇 명이 죽었는지. 들리는 말에는 국민학생도 죽고 아기를 업고 구경하다 아주머니도 죽었다는데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여러 때는 모양이더라. 삼촌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삼촌과 친구들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어떻게 경찰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 있냐며 가슴을 쳤다. 그날 저녁 승준이가 놀러왔다. 내가 제주 읍내로 3.1절 기념식 구경을 갔다 온 걸 알고 찾아온 것이었다. 구경 잘했냐? 너 출세했다. 나도 삼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내는 어떻디? 사람들은 많이 모였디? 승준이는 알고 싶은 게 많은지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놓았다. 나는 제주 읍내에서 본 것들을 신나는 일이라도 됐냐 떠들어댔다. 그러자 승준이는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럴 리가 있냐? 3.1절 기념식이 어떤 날이냐? 일본 사람들 물러가고 왼손으로 태극기만 들고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한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 그런데 왜 경찰이 기념식장에 모인 사람들을 죽이겠냐? 내 말이 거짓이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래도 난 믿지 못하겠다. 승준이는 내가 하는 말을 고지 듣지 않는 눈치였다.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마. 나는 하나도 거짓말을 한 게 없으니까. 나는 승준이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게 억울해서 불면소리를 했다. 이튿날이 되자 마을이 다시 시끄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지서에 몰려가 폭력경찰들 물러가라고 항의를 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거세게 나와서 그런지 경찰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김 선생님과 삼촌은 맨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삼촌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리치고 있는 게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자랑스러움은 이내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렸다. 며칠 뒤 지서로 항의를 하러 가던 사람들이 모두 잡혀간 탓이었다. 삼촌도 지서에 끌려가 매를 맞고 나왔다. 삼촌은 지서에서 풀려난 뒤 보름이나 누워 지냈다. 매를 맞은 데는 똥물이 제일이라며 할머니가 똥물까지 먹였지만 얼른 일어나지 못했다. 죽일 놈들. 생 사람을 잡아도 그렇지. 할머니는 삼촌에게 먹일 한약을 다리며 눈물을 찍어내곤 하셨다. 미운 아이.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민수 주위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민수가 아이들에게 빙떡을 나눠주고 있었다. 빙떡이란 메밀가루로 전을 부쳐 팥소나 무채를 넣고 돌돌 말아 만든 떡입니다. 여러분, 빙떡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에서 먹었던 이제 빙떡도 있고 그 또띠아 같은 거 알죠? 또띠아 이렇게 쌓아 먹는 건데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그런 게 또띠아 같은 게 빙떡이 될 겁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온 터라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런데 영수만 제자리에 앉아 눈을 꾹꾹 감고 있었다. 영수한테 좀 나누어 주지.
영수도 빙떡이 먹고 싶을 거란 생각을 하니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나쁜 놈들, 좀 나누어주면 어디가 덧나나? 괜찮아, 나 배고프지 않아.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영수네는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다. 아버지가 서북청년당, 북한이 공산화되자 남한으로 내려온 청년들이 만든 극우 반공단체입니다.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에게 맞아서 다친 뒤 어머니가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가고 있는 탓이었다. 영수 아버지는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처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항했다가 몰매를 맞았다고 한다. 쪽발이 새끼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들으면 들으라지 뭐. 내가 거짓말했나?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고 고자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찜찜하긴 했다. 하지만 영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빙떡을 나눠 먹는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얼마 뒤 밖에 나갔던 민수가 시근덕거리며 교실로 들어섰다. 민수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게 다가왔다. 너 나를 쪽발이라고 했다며? 내가 왜 쪽발이냐? 누가 벌써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다. 그러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일본 순사였잖아. 아버지가 일본 순사지 내가 일본 순사였냐? 이런 빨갱이 새끼가. 너희 집안도 잘난 거 없어 빨갱이 새끼야. 민수는 나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욕을 퍼부었다. 빨갱이 새끼라니?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빨갱이냐? 나도 화가 나서 민수에게 덤벼들었다. 삼촌이 산으로 올라간 뒤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빨갱이 새끼라는 소리이다. 삼촌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를 미국 군인이나 소련 군인들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긴 했지만 붉은 물이 든 사람은 아니었다. 병삼아 어서 숨어라. 잡히면 큰일 났다. 지서에 항해하러 갔던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할머니가 삼촌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삼촌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사람을 죽인 놈들이 나쁘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태연하게 집에 있다가 서청 사람들에게 끌려갔다. 삼촌은 아버지에게 업혀 집에 들어왔고 그 후로도 걸핏하면 서청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아주 난처해졌다. 서청 사람들이 숨어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시켜서 하는 짓이냐? 하고 사람들이 삼촌을 다그쳤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산으로 올라가 보는 것이다. 삼촌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서청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삼촌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빨리 내놓지 않으면 알아서 하시오. 고병삼이 그놈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서청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안거리와 할아버지가 사시는 밭거리를 샅샅이 뒤져도 삼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화를 내며 무량하리를 걷어차 깨트리기도 했다. 우린 정말 모릅니다. 책을 사러 성내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내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서청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았다. 우리가 그 말에 속을 줄 아시오? 순순히 자백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빨갱이를 숨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요? 서청 사람들은 대놓고 삼촌을 빨갱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너랑 놀지 말라고 했어. 너희 집 사람들은 모두 붉은 물이 들었대. 나도 너랑 놀지 않겠어. 민수는 우리 식구를 모두 빨갱이로 몰아갔다. 너 정말 함부로 말할래?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를 한 대 후려칠 기세로 달려들었다. 조용! 누가 교실에서 싸우나? 내가 막 민수랑 엉기려고 하는데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저 새끼가 절 쪽발이 새끼라고 놀리잖아요. 넌 나한테 빨갱이 새끼라고 놀리지 않았어? 나는 민수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민수에게 진다면 우리 식구가 빨갱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들 선생님 앞에서 싸울래? 선생님은 화가 나는지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셨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다. 친구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악수. 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허, 남자답게 얼른 손을 내밀어, 얼른. 선생님 재촉에 나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민수도 주저주저 하며 손을 내밀었다. 공부를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 청소당번은 그냥 집에 가거라. 대신 날이 좋으면 더 깨끗이 닦아야 한다. 선생님 말씀에 우리 분단 아이들이 좋아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버선을 만들고 계셨다. 밭을 만들러 가신다더니 비가 와서 일찍 돌아오신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마루에 책불을 내던지며 심통을 부렸다. 삼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삼촌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삼촌이 산으로 올라간 뒤 우리 집은 하루도
우리 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경찰과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삼촌을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거나 집안을 뒤지곤 했다.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지석에 끌려갔다 오신 적도 있었다. 민수가 나더러 빨갱이 새끼라고 욕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먼저 민수를 쪽발이 새끼라고 욕한 것은 슬쩍 감추고 민수가 한 말만 옮겼다. 내가 왜 빨갱이 새끼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못된 놈이 한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어머니는 다시 바늘에 실을 꿰며 말씀하셨다. 나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마당으로 눈길을 돌렸다.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대돌에 맞고 튀어올랐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보니 산속에 숨어있는 삼촌 생각이 났다. 지금쯤 삼촌은 뭘 하고 있을까? 삼촌도 비 오는 걸 보고 있을까?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삼촌이 비 맞지 않을까요? 글쎄다. 비를 맞진 않을 거다. 산에 동굴이 많으니까. 어머니는 바느질 까면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다. 삼촌이 정말 빨갱이에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던데. 나는 삼촌이 산에 올라갔다는 게 영 찜찜했던 터라 아침에 이참에 확실히 알아두고 싶었다. 그런 소리 마라. 삼촌이 빨갱이라니. 서청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까 잠시 산으로 피한 거야. 까딱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숨어서 지내는 거지. 사건이 잠잠해져서 서청 사람들이 돌아가면 삼촌도 돌아오실 거야. 서청 때문에 우리 삼촌만 고생하잖아. 나는 삼촌을 고생시키는 서청 사람들이 미웠다.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우리 식구를 빨갱이라 욕하는 민수도 미웠다. 다시 빨갱이 새끼라고 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는 단단히 다짐을 했다. 쪽발이 새끼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죠? 다 했어요? 네, 다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다 읽었으니까 표지를 그릴 건데요. 이거 그릴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내 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다랑시 오름의 슬픈 노래 책 읽고 숙제입니다.